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월입니다. 오늘 사주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나뵈러 왔습니다. 자, 천간합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천간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계합. 그러면 이게 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화롭다, 화가 된다, 재화된다, 토로 되고, 그리고 을경합은 금으로 되고, 병신합 수가 되고, 정임합 목이 되고, 무계합 화가 된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사주는요, 이게 이 공부, 이 책에서만 보는 것들, 이런 거 안 되고요. 암기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써놓은 거, 인터넷, 그리고 잘못된 그런 유튜버, 이게 제일 문제. 잘못된 유튜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는 분들은 많은데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명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내가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행을 떠나서 자연으로 가서 그걸 느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주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충이다, 형이다, 이거 뭐 이러면은 뭐 병난다더라, 이혼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너무 겁내잖아요. 삼재다, 이런 것들 겁내는데, 그러면 겁내더라도 좀 알고 겁내자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천간합, 제가 썸네일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좀 쇼킹하게 좀 쓰고 싶어서 졌어요. 천간합. 제가 이게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정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갑기합, 을경합, 뭐 병신합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사주팔자도 이렇게 8글자가 있으면 이게 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심리를 파악하는 거고, 그렇죠. 십성을 파악해서 이 사람의 뭐 재물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다. 자, 인간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비겁, 그 다음에 식상, 그 다음에 재, 그 다음 뭐예요? 관, 그 다음이 인성이다. 그래서 비겁으로 다시 돌아온다. 돌고 돈다, 이거예요. 자, 이 비겁 이야기를 왜 했냐면, 비겁이라는 거는 인간이기도 하죠. 나,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류가, 우리 인류라고 해봅시다. 휴먼. 인류가, 나타나서, 완전히 그 원시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은 비견이 되고 을은 겁재가 되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갑,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 인류라는 존재는 이 토의 갑기합, 기토라는 땅에 기반을 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기합, 토가 된다. 이게 인간이 서 있는 모습도 됩니다. 갑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뭐 이게 나무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자, 이것을 비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 토라는 거, 여러분들 그 우주 변화의 원리, 이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을 그냥 토라 그러고, 바로 이 기토에서부터 뭔가 이 우주가, 그리고 뭐 지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기합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다. 기본적. 이걸 비견이라 그러면 이거는 정제가 됩니다. 여러분 천간합은 여러분들 아시죠? 정제 아니면은
정관이에요. 요런 거를 일단 기본 깔고 한번 가볼게요. 정제 아니면 정관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토에 기반한다. 살아간다. 그런데 이 구석기 시대 뭐 이렇게 오죠. 석기 시대 이렇게 옵니다. 원시인이. 그러면은 겁재가 있어요. 막 사냥을 하고 다니죠. 사냥하죠, 여러분들. 사냥하면 도끼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아주 돌로 주워다가 그냥 동물을 때려가지고 잡아 먹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병신합에서 보면은 이 돌에서, 이 경금이라는 돌에서 다듬어진 이 도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견이 되고 겁재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모양새예요, 을경하금은. 자, 거기서부터 이제는 좀 뭔가 좀 정리가 됩니다. 도끼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무작정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활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수라는 건 인간은 어떤 강물이라든지, 강물이 주로 되겠죠. 여기에 그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무언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물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뭔가 거주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바로 정임한목해서 농경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농경사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또 이 시대에 좀 전에 바로 우리가 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화의 이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웠죠? 병화는 보세요. 태양 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내가 도끼 들고 가는 모습. 그러다가 수에 정착하는 모습. 그래서 병신합수가 되는 거고, 정화라는 건 내가 어때요? 불을 발견했습니다. 불의 발견. 그리고 이 수라는 것을 임수로 탁 내 걸로 만들어서 어때요? 농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임한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 부자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무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토는 어떤 편재를 얘기하죠. 목에서. 이렇게 해서 편재까지 온 거예요. 무계 합화까지 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조금은 제가 뭐 정리 안 하고 뭐 대본이 없어서 그냥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어도 그래도 대략적인 상상은 되실 겁니다. 화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문화에 문명.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는 이제 무계합화가 돼가지고 문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개수는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은 뭐예요? 간목 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 문명이 생기니까 이제 더 배워야겠죠. 여기서는 관이 생겨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인까지 생겨났어요. 네. 관이라는 거는 통제, 누군가 서로 이때도 힘센 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시인들 중에서도. 중간에 있죠. 딱 중간에 있어요. 관이라는 것은, 정관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정인이 생겨난다라는 거는요. 정인, 사회, 교육을 의미합니다. 대중적인 교육. 뭐 이때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된 거고,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목이라는 원시인이 땅에 정착해서, 그리고 겁재라는 놈과 경쟁해서 같이 돌로 찍고 동물 사냥하는데, 이 태양이 떠 있을 때 불이 없으니까 밤에 다니겠어요? 예. 태양 떠 있을 때 다듬어진 도끼로 이제는 다닌다. 그래서 물도 찾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불의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화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물을 탁 담아가지고 이 목이라는
농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땐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임수라는 그 편인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생겨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간목의 입장에서 이것은 편재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벌든 내가 여기서 뭔가 이제 이때도 이제 좀 정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인이라는 교육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목의 입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원시인부터 신석기 시대, 그리고 문명의 시작,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 저거 본 거 보면 정제 아니면 정관이에요. 이제는 각각의 이것으로 볼게요. 자, 정제 아니면 정관인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간목 입장에서는 기토가 정제이고,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정관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자가 있으면 이렇게 간목분들이 기토를 이렇게 옆에 두고 있으면 이렇게 뭐 갑기합이다. 여기다 갑기합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토가 되느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1번 뭐냐면 이 청간합이 있다라는 것은 정제나 정관에 욕심이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번이 돼야 되나? 인간의 본능에 기반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에 기반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다. 정제니까는 어떤 거겠어요? 남자가 이렇게 간목인데 기토가 여기 있으면, 이게 양쪽으로 있으면, 그래서 뭐, 와이프가 2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풀이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정관이라 그러면은, 이제 관을 띄우면은, 지지해서 좀 받쳐주면은, 뭐 공무원을 한다.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겁니다. 정제라는 것, 꾸준히 들어오는 돈, 안정적인 돈을 의미하죠. 이런 데 대한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비견이 식신상관으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갑니다. 움직여요. 알바라도 해요. 왜 알바하는 겁니까? 왜? 그 목적이 있잖아요.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결혼하려고. 그냥 내 이름 석자 알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나 관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강한 분들이니까 이게 좀 가면은 집착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집착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좋게 발현하면 다정다감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진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십성 공부도 하는 건데 비견에서 식상으로 움직여요. 이것까지는 본능이에요. 그럼 재관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인까지 간다라는 건 뭐예요? 인까지 간다라는 거는 한 번 더 공부하고 싶다. 그 예를 들어서 교수 자리, 뭐 박사 자리 이런 것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다자가. 그런 것들 뭐 십성 공부를 또 나중에 해보고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이 있으신 분들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십성 따져가지고 이제 각각 여러분들이 뭐 각각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화니까 이렇게 저는 합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렇게 정임합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다정다감하더라라는 것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 인간의 원시인으로 좀 설명을 해봤어요. 이렇게 간목부터 해서 쭉 와가지고 정인까지 와서 이 화의 문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인성.
정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정제 정관, 인간의 본능으로 간다. 다정다감하다. 솔직하다. 내가 욕심이 있다. 라고 보이는 그 눈빛, 그런 것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천간합이 있는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거 지워도 되나? 사주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재밌는 사주. 재밌는 건 아니고 재밌는 사주라 그래서 좀 미안한데 이분한테. 을묘년 75년생의 남자분이십니다. 을묘 병 그러면 진월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병 5일날 태어났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묘시가 되겠죠. 그쵸? 신묘시 맞나? 신묘시. 그래서 여기 병신합수가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그건 나중에 또 합화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격 잡는 거. 격 잡는 것도 배웠을 텐데 그건 나중에 해보고, 병신합이 있고 을경합이 있어요. 묘진합도 있네요. 지지합이든 여기는 파살이네요. 네, 파살이다. 파살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천간합, 지지합, 평충, 파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뭐 삼재, 역마살, 도화살, 그런 거 외워서 하시지 마시고 제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강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가끔씩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요. 자, 병화, 병 5일 주니까 어우 성격 강한 분이겠네요. 진월의 병화다. 그러면 농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이런 게 있고. 자, 남자다 보니까는 어때요? 여기다가 정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부인이겠네요. 근데 여기는 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편제가 있다. 아내가 2명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만큼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을경합금이 있고 병신이 있고 또 묘진합도 있다 보니까 다정하다? 남자가 조금만 잘생기고 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달콤하면 여성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거짓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솔직하다고. 나는 정관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렇다고 내가 돈 못 번다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내가 재산이 얼마네, 직장이 어디네, 이런 거 이렇게 거짓말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합이 많다 보니까 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재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또 말년에 이렇게 정재라는 거는 어떻겠어요? 정재가 운만 좀 잘 만나면 꾸준히 번다라는 거 있고요. 이분이 이제 어머니도 모시고 아버지도 모시고 살고 아직 살아 계시고, 그리고 아내랑 얼마나 다정한지 이분이. 예.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자식이 이제 요즘 75년생이면 이제 나이가 49세, 50세 됐을 텐데, 자식이 4명이나 되고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묘진 합의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엄마죠. 을묘는 엄마고, 엄마가 또 엄마한테는 또 을경 합의돼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대가족이 사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기는 이제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한테도 엄마한테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 남편, 그럼 나한테는 아버지. 을경합, 병신합, 요렇게 묘진. 간단히 보시면 돼요. 사주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방합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요 지지 방합 삼합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다정하고 욕심 있고 본능대로 하고 그런 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고 아내하고 살고 그러면 4인인데 자식이 4인이니까 8인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8인 가족이 요즘 많진 않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좀 그 부분이 좀 특별해서 자, 청간합과 간단히 뭐 가족이 많은 사주, 청간합이 2개나 있는 사주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항상 좀 명상하시면서 조금씩 깨달아 가시는 겁니다. 너무 외워서 키워드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좋으셨습니다. 다음 또 지지방합 뭐 삼합 뭐 이런 거 할 때 또 만나요. 네,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요. 안녕히 계십시오.